서양이 버린 대가족이 왜 한국에는 아직 남아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가족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집에 몇 명 사느냐, 명절에 누가 오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설 때는 누가 내 지목을 준용하지 않고 문 앞까지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릴 때 스웨덴에서 이상하게 아직도 기억나는 밤이 있어요.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부엌이었어요. 불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냉장고에서는 작은 윙 소리가 나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집은 깨끗했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평화로운 장면이죠. 근데 저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틀 동안 사라지면은 누가 진짜 찾아올까? 문자 말고요. 비려면 말해. 이런 예쁜 말 말고요. 누가 진짜 문 앞에 와서 주인중을 누를까? 누가 내 조용함을 예의 있게 준영하지 않고 물할 만큼 걱정해 줄까? 그때는 그 감정을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알아요. 서양식 자연은 가끔 잠긴 방처럼 느껴져요. 밖에서 보면은 조용하고 성숙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조용해서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독립을 너무 쉽게 부러워할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해요. 물론 이해해요. 한국 가족 문화가 힘든 건 알아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묻고 친척들이 비교하고 명절마다 인생 보고서 채점하는 느낌 들고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어떻게 됐냐, 살은 왜 쪘냐, 왜 뺐냐, 이런 질문들 사람을 지치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걸 고쳐야지 동제로 버리면 안 돼요. 서양은 가족의 압박을 줄이려고 하다가 가족의 손길까지 같이 잘라낸 느낌이 있어요. 간섭을 없애려다가 책임도 같이 없어졌어요. 프라이빗을 지키려다가 서로의 삶 들어갈 권리까지 없어버렸어요. 미국에 살 때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한 번은 사구리 아파트에서 전자레인지 음식 들고 서서 먹고 있었는데 그냥 몸이 너무 기운이 없는 날이었어요. 영화처럼 그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일 차갑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음식은 주문하면 와요. 상담은 예약하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도 돈을 내면은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도 있어요.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돌봄이 다 예약이 되고 비용은 되고 약속 시간이 되니까요. 그냥 누가 와서 야 시끄럽고 일단 먹어 하고 불을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그런 걸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서양은 참 신기하게 외로움까지 깔끔하게 보장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이상한 충격을 받은 게 밥 먹었어? 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어 표현인 줄 알았어요. 뭐 인자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제가 먹었는지 신경 썼고 어떤 어머니는 반찬을 챙겨주셨고 어떤 집에서는 방금 전까지는 그게 사오다가도 밥상 앞에서는 고기를 서로 올려줬어요. 한 번은 제가 연락을 늦게 했더니 아는 형이 계속 전화한 적 있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짜증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도 내 시간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 형은 제 자유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가라앉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 전화를 안 한 게 예일 때가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예의를 조금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의 일에 들어오지? 왜 이렇게 많이 묻지? 왜 가족끼리 이렇게 시끄럽지? 근데 이상하게 그 시끄러움 안에 온기가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쁜 감정 언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투박하고 가끔 선 넘고 가끔 비건한데 살아있는 가까움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대가족은 한 집에 세대가 사는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대가족은 위기 때는 작동하는 관계망이에요.
비기억, 밥, 미안함, 위무감, 잔소리, 사랑이 다 섞여있는 이상한 안절망이에요. 특히만 더 피곤하죠, 여러분. 다들 한국 분이라서. 저도 알아요. 근데 인생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사람을 살리는 건 가끔 그렇게 비근한 관계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부분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압박 안에서 자랐으니까 압박이 먼저 보여요. 그게 당연하죠. 매일 듣던 잔소리는 보호처럼 안 느껴지고 소음처럼 느껴지죠. 근데 바깥에서 온 저는 그 소음 안에 있는 보호를 봤어요. 누군가는 너무 많이 묻는다는 건 적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자기 삶과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뜻일 때도 있어요. 물론 이 말이 가족이 다 운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한국도 정말 고쳐야 할 게가 많거든요. 부모가 희생했다는 이유로 그냥 자식의 미래를 조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면 안 돼요. 비교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결혼이나 직업으로 사람 값을 매기는 문화는 진짜 사람을 망가뜨려요. 근데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비싼 집세예요. 같이 사는데 마음이 매달 월세를 내는 거죠. 근데 서양의 해결법도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가족이 비건하네. 그럼 다 떨어져 살자. 부모가 간접하네. 그럼 성숙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은 걸로 하자. 노인이 외롭네? 그럼 시설과 서비스로 해결하자. 자식이 힘드네? 그럼 성인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말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쵸? 듣기에는 성숙해 보이죠. 근데 결과는 가끔 너무 차가워요. 호주에서는 밤에 여기 갱거루 포인트 금자를 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카메라 가방을 메고 혼자 걷는데 이상하게 한국이 그릴 때가 있거든요. 호주가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웨덴도 미국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요. 조용하고 개인 공간 있고 남이 덜 간섭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하는 느낌이 있죠. 저도 그 자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오래 살다 보면은 무서운 질문이 생겼거든요.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은 게 정말 성숙해서일까?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책임을 느껴지지 않아서일까?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조용한 집이 갑자기 넓은 빈방처럼 느껴져요. 한국은 사람을 귀찮게 해요. 밥 먹었냐고 묻고 왜 말이 없냐고 묻고 명절에 왜 안 오냐고 묻고 얼굴이 왜 상했냐고 묻고 살이 왜 빠졌냐고 묻고 언제 안정될 거냐고 묻죠. 솔직히 피곤하죠. 저도 옆에서 보면은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귀찮음 안에 가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거든요. 네 인생이 아직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묶여 있다는 신호거든요. 서양은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지저분해요. 근데 사람 사는 건 원래 조금 지저분해야 해요. 너무 깨끗하면은 아무도 남의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도 냉장고를 열지 않아요. 아무도 야 여기 먹어 하면서 접시를 밀어주지 않아요. 다 예의 바르고 다 조용하고 다 각자 방에서 잘 버티는 척해요. 제가 제일 무섭게 느끼는 건 그래도 노년이에요. 이거 조금 조심해서 말할게요. 왜냐면 한국도 외로운 노인이 많고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가족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버림받으면 너무 예쁜 말로 감싸는 문화가 있거든요. 독립적이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 자기 삶이 있다, 시설이 좋다, 시스템이 있다. 맞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말들이 죄책감을 줄여주는 보장지처럼 느껴져요. 외로움에 매너를 입히면은 국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외로움이 더 조용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길을 조금씩 불안한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워요. 한국의 대가족 문화가 오래됐고 중스럽다, 불편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해요. 집값은 미쳤고 일은 힘들고 결혼과 출산은 무겁고 가족의 기대는 사람을 눌러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하고 솔직히 건강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단순해요. 톡은 빼고 약은 남겨야 해요. 죄책감은 빼고 온기는 남겨야 해요. 동체는 빼고 연결은 남겨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거두는 건 버려야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가는 발걸음까지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한번 사라지면 돈으로 다시 사기 너무 어려워거든요. 요양병원은 더 만들 수 있어요. 앱도 만들 수 있어요. 돌봄 서비스를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상담 예약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정책도 만들 수 있죠. 필요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시스템은 문을 두드릴 수 있어도 가족처럼 신발 벗고 들어와서 밥부터 다려주지는 못해요. 제가 그 스웨덴의 조용한 부엌에서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너무 평화로운데 너무 비어있는 느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느낌. 그때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지금 조금 다르게 봐요. 그건 자유의 한쪽 얼굴이었어요. 다른 한쪽은 고립이었어요. 한국은 더 자유로워져야 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이 더 자유로워지는 길이 서양처럼 다 작아지는 길이면은 저는 반대예요. 한국은 현대화돼야 해요. 근데 영혼까지 서양식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화를 고친다는 건 집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썩은 부분을 걷어내고 아직 사람을 살리는 기둥을 남기는 거예요. 서양이 갖다 버린 대가족은 그냥 옛날 가족 형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권리였고, 귀찮을 만큼 걱정하는 습관이었고, 말 안 해도 밥부터 챙기는 본능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은 그건 존재로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발 더 자유로워지세요. 더 공정해지고 더 개인을 존중하고 가족 안에서 숨 쉴 공간도 만들어야 해요. 근데 서양이 외로움을 발전처럼 보장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그 보장지를 따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 조용한 부엌에서 제가 바랐던 건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는 거였어요. 왜 연락이 없어?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였어요. 한국이 버리면 안 되는 건 대가족이라는 옛날 그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아직 찾아갈 수 있는 용기예요.